이번에는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빈손은 아니에요. 이번에 오늘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 회담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고 대통령이 이 부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기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게 트리거가 돼서 통과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전혀 나오지 않고 대통령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첫 영수회담 여야 반응도 굉장히 다른데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만족 회담이었다. 서로에게? 네. 서로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85분 동안 잘 설명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 잘 알아들었을 거야. 네. 이제 됐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난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또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직접 얘기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자기만족 회담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끝났다. 네. 네, 뭔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이 순진무구한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패자다라고 봐요. 네. 네. 잃은 게 더 많다 대통령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혀 안 변하는 게 또 들켰잖아요. 그런 점은 있었죠. 네. 네. 그거는 민주당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오늘 MBS 조사 앞서 말씀하신 예를 든 MBS 조사에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네. 국정평가 지난주와 똑같아요. 지난번과 네. 똑같아요. 변하지 영수회담을 않았다. 했는데도 네네. 국민들이 보고 안 변했네 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안 변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서 점점 내쳐지고 있다. 예, 유권자들이 민심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정략적이든 전략적이든 포인트를 쌓았어요. 왜냐하면 초기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얘기한다면 네. 사실 순수하게 협치해서 어깨동무하고 그럴 건 또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네.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다음 대선이나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허점을 노출한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득이다고 정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은 의제 설정을 해서 예. 그다음에 그 의제를 가지고 뭐라도 하나 이끌어내려고 예.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의제 설정하지 말고 열어놓고 만나자고 해서 대승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서 만나다 보니까 사실 합의문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줄줄줄줄 12가지 요구사항을 읊고 그냥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뭐 또 여당에서는 그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면전에 대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만약에 대통령이 많은 걸 양보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특히 이제 아주 강성 보수가 아닌 어느 정도 지지층도 뭐 저럴 수가 있어 면전에 두고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비공개에서 나타났던 장면이 저희는 못 봤지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또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소 7대3 이상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졸라서 간 야당 대표가 가서 엄청나게 듣고 왔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앞서 제가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강한 자를 또 미워한다. 네. 대통령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약한 자가 되는 거죠. 네. 물론 강성 지층에서는 통쾌하지 못했다라고 아실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편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더 얻었다. 그 12가지 요구사항 쭉 15분 동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얻은 게 많이 있죠. 네. 근데 별로 의미 있게 영수회담을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영수회담 하는 이유가 여야 간 대화가 되려나? 소통이 되려나? 협치하려나? 이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최상병 특검법으로 이거는 끝났어요, 완전히. 이제 아마 더 안 만날 거예요. 서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욕하고 있을 건데. 네. 영수회담 뭐 의미가 뭐가 있어요, 뭐 분석하는 게. 그냥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의미 부여할 텐데. 네.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이게 월요일에 있었는데 벌써 굉장히 지난 이슈가 됐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월요일인데 이제 목요일인데 보자. 그쵸? 아니, 네. 근데 영수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자들 나가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잠깐 이러면서 아직 이제 퇴장할 때는 싹 아니고. 꺼내서 줄줄줄줄 읊을 때 그 대통령의 굳어진 표정 예. 이제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자, 사람을 연구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리 상태는 뭐였을까요?
그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적나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세요. 삐 처리하면 그죠? 되지. 삐 처리해야 돼요? 지금 라이브인데 어떻게 삐 처리해요? 안 속네. 넘어갈 뻔했네. 안 속아. 딱 볼 때 제가 느낀 표정은 그랬어요. 네. 아, 고 XX.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아, 요거. 아, 그 듣고 있다. 그 어느 언론에서는가는 5번이나 끄덕였다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5번 끄덕였다. 15분에 5번 끄덕거렸으면 3분 한 분이에요. 상당히 안 끄덕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끝나나. 뭐, 오늘 집 와서 뭐 하지? 듣기 싫은 말을 들 때 제일 좋은 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심리 상태였다. 상상을 해봅니다. 일로 기분은 좀 들어서 일로 이렇게 나가는. 기분은 나빴던 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실은 영수회담 요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총리 인선 관련해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나눴을 거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 그러네요. 안 한 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안 했다고 하니까 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뭐 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임명이 안 되니까 네. 좀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배석자가 있는 8자 회담에서는 꺼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단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손잡고 잠깐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좀 우리가 얘기 좀 합시다. 그것도 포인트였잖아요. 단독으로 만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안 한 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초청을 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고 듣다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딱 그 속주머니에서 이 A4 용지 꺼내는 순간 네. 이제 비서실장 정무석은 난 뒤졌다. 이 대통령한테 이거 모두 발언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진짜 난 뒤졌다. 이제 대통령 인상 쓰면서 니들은 죽었어 이제. 고 인상이었구나. 고 아니 표정이었구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엄청난 실무적인 실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지난 3년 동안 대선 뭐 경선 과정 중에 후보 과정 중에도 서로 경멸하는 사이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 번 만났다고 뭐 풀리겠어요. 말은 아이고 저 우리 대표님 선거 치느라 고생하셨죠. 뭐 건강 잘 챙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건강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네. 너무 건강하네.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영업할 때 영업하는 분들의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제발 한번 만나서 어디 뭐 법인에 뭔가 큰 걸 팔아야 돼요. 네. 한번 만납시다. 안 만나잖아요. 그분이 네.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전화라는 거다 만나면 저쪽에서도 대놓고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그 스킨십 때문에 인지상정상 어떻게든 이분은 뭔가를 대변해 요구한 준다다. 사람들은 만나서 하려고 그러고 네. 좀 부담되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만나면 부담스럽거든요. 조그만 네. 거라도 들어줘야 되니까. 만났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아주 낮은 단계 협치를 요즘 가장 기본 뭐 이건 절대 조그만 기대도 아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네. 그건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번엔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 협의사항만 좀 됐어도 그다음부터는 그 단계를 조금씩 올려갈 수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대화 점유율이 70%가 넘는 순간 네.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과연 대통령이 진짜 잘 듣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되나 그건 아니, 진짜. 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네. 얘기를 못 믿겠어요. 정말로 못 믿겠어. 네. 신뢰가 저하됐다. 지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리 인선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권이나 대통령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약간씩 있었거든요. 네. 제가 추정컨대 이건 저의 무조건 상상입니다. 누가 뭐 중요 A급 취재 관계자가 취재원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걔네들이 뭐 하겠어? 됐어.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어쨌든 그렇더라도 가서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추천, 이게 예의입니다. 네. 그 예의도 없었잖아요. 그건 걔네들 뭐 신경 쓸 거 없어. 제가 추정컨대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낙 그런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조언하거나 뭐 보고서를 쓰거나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예전에 담화문 때도 그렇고 총선 뒤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대통령이 뭔가 사과할 거다라고 했는데 잘했댔잖아요. 네. 잘했는데
국민들이 좀 오해했어. 물론 뭐 내가 설득을 잘 못한 건 설득을 열심히 안 한 건 있겠지. 앞으로 설득 열심히 해줄게. 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일관된 움직임이 있어요. 네. 안 통한다. 대통령에게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안 통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취재할 거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취재가 좀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결과는 없다. 그러지 않을 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름은 뭐 민정수석실이 될지 뭐 민생수석실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유력하게 이제 후보로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민생 얘기를 많이 듣겠다, 민심을 많이 듣겠다라는 취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검찰 출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사실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민심을 왜 검사 출신이 듣습니까? 네. 특별히 잘하나 보죠. 이분이 민심을 잘 듣나 보지. 그건 근데 그분을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의문을 아니, 제기해요. 직업적 특성상 검사들이 과연 민심을 잘 듣냐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여러 번의 경험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전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대단히 특이하게 검찰 출신 중에서도 민심을 대단히 잘 듣는 분이다. 귀가 엄청 큰가 그래요? 보지? 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설마 민심을 전혀 못 듣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민심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하겠냐고, 국민을 상대로. 아까 신뢰할 수 없다면서요. 저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지 않을까. 거짓말하가 계속 아, 지금도 영혼 빼고 얘기했어. 와, 대단해. 저 영혼 빼는 기술 진짜 어떻게 쓰지? 눈빛으로 배워야 느껴졌어요. 되겠네. 알겠습니다. 영혼 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뉘앙스가 탁탁 와. 네. 근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네. 건데, 그냥 사실은 사정을 위해서 민심을 듣는다는 핑계로 검찰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면 검찰이 딴짓 못하게 네.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수원 기수도 꽤 높은 18기입니다. 네. 지금 총장보다도 9기수가 높아요. 네. 9기수면 자축이 맞죠. 9기수가 높아요. 근데 어쨌든 네. 검찰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보니까 검사 출신들이 진실화해도 하고 금융감독도 하고 다 하거든요. 네. 대통령은 정말 검사들이 민심도 잘 듣고 뭐든 다 잘하는구나 그러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진심이다.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제가 네. 불현듯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분 알아봤더니 민심과 관련된 수사를 가장 많이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민심과 어떤- 관련된 수사라는 게 뭘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민심과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민심의 전문가야. 민심 전문가예요? 민심 블랙벨트구나. 민심 전문 검사. 금융 수사를 많이 하면 금융 전문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민심 전문가. 민심 전문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은 민심을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 조그맣게 있는 깃발 들고 있는 점집 이런 데거든요. 하소연하는 거 다 들으니까. 그리고 한겨레 앞에도 송원당이라고 있던데 거기 이용해요? 몰라요? 아, 그런 게 안녕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송원당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오늘 사실 사진 잘 우리나라 봐줍니다, 점집들이 일종의 외국으로 치면 트라우마 센터 같은데 네. 심리 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봐요. 들어주니까. 얘기를 들어주니까. 네. 근데 그런 데를 좀 수사했었나? 아니면은 검찰 국내에 민원국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닐까. 민원국. 민원을 많이 들으면서 네, 민심 정치를 하는. 네.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검 전국 대비한 변호사 고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네. 특검 계속 법안 그런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본인, 가족, 측근들을 향하는 특검이 계속 발의가 되면 그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네. 그거를 이제 이러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네.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좀 나쁘다고 본 게 네. 대장동 변호사 5명 공천 줘가지고 다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권력을 자신들을 변호하는데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네. 서로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좀 안 하는 좋은 거, 것처럼 양쪽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에 민정수석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선 공약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제가 좀 순진하니까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민정에게 많이 당했잖아요. 네. 민정에서 대통령을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뭐하면 인사 때도 대통령이 되는데 민정에서 필요 없어 얘네들로 해 이렇게 내려오고 갖고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민정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없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추정컨대는. 네. 근데 해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철을 맞은 통영 가리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철이군요. 네, 통영에서 직접 키운 활 비단 가리비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통통하고 아니 무슨 가리비가 이렇게 맛있어 근데? 가리비 너무 세상에. 맛있다 진짜. 구이도 맛있네. 네? 찐 겁니다. 구이요, 구이. 아, 찐 건가요? 네. 가리비 안에 네. 조그마한 새끼 개가 있네요. 이만큼 이렇게 싱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새끼기 먹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 새끼 개 먹어야죠. 미안해서 못 먹겠다. 이 가리비 탕인가요? 가리비 탕? 자숙 가리비로 끓인 탕입니다. 정말 해장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깊은 맛이 있고 해장이 짱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작가님이 요리를 엄청 잘한 건지 아니면 원재료가 뛰어난 건지 원재료가 뛰어나겠죠? 가격이 얼마? 우리 항상 이 상품은 가격이 중에 싱싱한 활 비단 가리비는 1kg에 9,000원. 오, 우와. 되게 싸다. 빨리 시키셔가지고요. 5월 5일부터 가족분들하고 드시면 참 좋겠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처음에 민정수석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선 공약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제가 좀 순진하니까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민정에게 많이 당했잖아요. 네. 민정에서 대통령을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뭐하면 인사 때도 대통령이 되는데 민정에서 필요 없어 얘네들로 해 이렇게 내려오고 갖고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민정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없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추정컨대는. 네. 근데 해보니까 검찰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몇 번 얘기가 언론에도 살짝 보도가 됐지만 중앙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관련해서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네. 라는 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보도도 실제 됐습니다. 맞아요. 설로. 네. 근데 대통령이 부인을 안 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뒤집어졌다. 네. 이런 겁대가리 없는 사람을 봤나.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얘기가 네, 있었다. 나왔었죠. 예,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영화를 네. 전두환 씨가 나오는 영화를 네, 네. 봤는데 네. 이것도 뒤집어졌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보고 있냐? 그거를 검찰 간부들을 우대동해서 그걸 보고 있냐라는 분위기가 여권 내에서 또 용산 쪽에서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것들 봐라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이제 다잡기 위해서 한참 윗기수 선배를 민정수석으로 오려는 건 아닌가. 네. 근데 여기서 그런 흐름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정부가 지금까지 후반기에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미 만 2년도 안 돼서 후반기 얘기 나오는 게 좀 그렇지만 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했다 처음부터. 그거는 대통령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걸 지금 반성하냐? 아닐 겁니다. 그냥 처음에 나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젠 나를 싫어해. 당신들이 바뀐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은 그건 제 전혀 추정인 바뀌지 거죠. 않고. 근데 나는 그대로니까 네. 사실 잘못한 건데 본인이 네. 나는 그대로인데 지지도가 높았다가 떨어졌어. 어쨌든 나를 뽑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싫다고 하잖아요. 네. 당신들이 변한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왜 변했냐? 언론이 잘못하니까. 네.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그러겠죠. 네. 그래서 방심이나 이런 것들 언론 장악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내가 하려면 제대로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하면 우린 죽어요 다. 좀 이따 방심이 얘기도 하긴 할 텐데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하고 방심이 네. 얘기 넘어가도록 죄송합니다. 할게요. 얘기가 길었는데 국물 먹을게요. 되게 맛있는 얘기입니다.